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과학 공부해보시죠. 지난 두 번째 강의가 조금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 좀 힘들게 했었나요?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양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요 20페이지에 있는 심화 내용까지 같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게 한 측면이 있나 해서 선생님이 좀 소심하게 혹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우주 쪽의 원소 세 번째로 드디어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볼까 합니다.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세 번째, 원자의 생성과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1강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소개만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자의 생성이 일어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원자 핵과 전자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쿼크도 생기고 경입자도 생기고 걔네들이 결합을 해서 핵도 생기고 했다가 이 핵이라는 아이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를 덥석 붙잡아가지고 내 쪽으로 와 하고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드디어 우주 공간에서 좀 정리가 돼요. 조금 청소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이 원자 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우주가 드디어 좀 비어있게 되는 진공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진공의 공간 속으로 무엇이 빛이 쫙 하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하면서 드디어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최초에 생긴 빛, 최초의 빛, 이거 무슨 되게 종교적인 것 같지 않나요? 최초의 빛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 빛이에요.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성 원자의 생성. 선생님, 원자면 원자지 중성 원자 뭔가요? 이 중성이라는 것은 전기적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중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플러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라는 뜻의 중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생성 잠깐 보도록 하면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확 뻥튀기 된 느낌이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숫자를 이야기했었나요? 굉장히 작은 숫자, 3분?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38년도 아니고 38만 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의 생성으로부터 원자가 생기기까지 정말 무지막지한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이 우주의 온도는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지게 되었고요. 그때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끌려 들어와 처음에 얘기했던 원자라는 것이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좀 더 이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선생님이 전기적 중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양성자라는 건 양전하를 띈다. 양전하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니까 플러스 전하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성이라는 것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하라는 것이 존재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을 때 우리는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성자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아무것도 아닌 게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자 가운데 볼게요. 원자 핵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죠. 그런데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떻게 개수가 같아졌죠. 따라서 얘가 전체적으로 중성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소 원자라는 것은 수소 원자 핵과 전자 한 개가 결합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원자 핵은 중성자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헬륨 원자는 중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2강에서 살펴봤었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됐고 전자도 2개 있어야 됩니다. 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쫙 하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빅뱅이 일어난 지 약 4억 년에서 7억 년이 지난 후에 원자가 아닌 별과 은하를 비로소 생성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한 가지 자, 리튬의 생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왜 갑자기 리튬에 대해서 나오냐 궁금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원소 나중에 주기율표 배울 때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수소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헬륨이거든요. 3번에 해당하는 것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하기에 수소가 핵 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으니까 헬륨이 융합을 하면 리튬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헬륨이 융합을 하면요. 보통 뜬금없이 6번에 해당하는 탄소가 만들어져요. 좀 이상하죠. 왜 리튬은 안 만들고 탄소부터 만들어지냐. 여기 보시면 3개의 헬륨 원자핵이 결합하여 탄소 원자핵이 생성된다. 헬륨의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죠? 2개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3개가 결합하니까 6에 해당하는 탄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5강 정도 가면 헬륨 핵 융합을 통해서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기 밑에 써놨어요. 이 리튬이라는 것은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탄소 원자가 충분히 생겨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양성자가 3개인 원소로 핵합성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양이 조금 적게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숫자를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숫자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이 숫자 정도는 암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끔 가다가 알았으면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괜히 책장을 앞뒤로 넘겨가면서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약 38만 년쯤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지구로서는 이 순간이 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그게 지구에서는 이 순간이라고요. 이 시기의 빛은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죠. 최초의 빛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렇게 전자 한 개와 두 개를 끌어당겨서 생성이 되게 되었고 그때 이 빛이 생성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죠. 그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같이 써줄까요? 네.
같이 빛이라고 써줄게요. 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뭔가 되게 이상한 어떤 물질 같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복사라는 것은 일종의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주의 저 끝, 즉 배경에서부터 오는 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생성 전에 우주가 어땠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생성 전에 빛은 전자와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전자라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전기할 때 배웠던 이 자유전자라는 거는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우주 전역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빛이 계속해서 부딪혀요. 산란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연 상태였습니다. 뿌연 상태였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뿌옇다고 표현하지 않고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가 생성되면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원자를 좀 잡아둔 거예요. 너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두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주위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잡아둔 겁니다. 잡아두니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방해를 받지 않게 되면서 빛이 나가게 되고 우주는 투명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여기 하늘색이 전자거든요.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자에 또 있지만 전자가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평균거리도 매우 짧고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원자가 되니까 한결 정리된 모습으로 빛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이때 퍼져나간 빛,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전역에서 퍼져나간 빛이고, 약 38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어서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까모프라는 사람이 이때 3000 켈빈의 어떤 빛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관측하면 그 빛은 3켈빈에 해당하는 빛으로 관측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빅뱅에 의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면 3000켈빈일 때 이 빛이 나올 거고, 그게 맞다면 현재로는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게 될 거야. 이게 발견되면 빅뱅 이론이 맞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거 발견하면 대박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막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막 찾다가 누가 발견했냐면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발견하겠어, 나는 지금부터 우주 배경 복사 발견했어, 그거 할 때까지 나 밥도 안 먹고 이것만 관찰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렇게 뭐 이제 관측을 하려다가 전파 만원경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지속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야. 시간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둘기똥인가 해가지고 막 맨날 그걸 닦고 쓸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균일하게 발생하는 그 노이즈,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발표해서 노벨상을 타게 되었죠. 노벨상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실력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 3켈빈에 해당하는 이 전파 신호, 이거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면 3켈빈의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흑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흑체라는 것은 모든 파장의 빛을 100% 흡수하는,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물질이에요. 물체가 있을 때 사실 이 물체라는 것은 어떤 색을 흡수하거나 반사하게 되잖아요. 빨간색 물질이면 다른 색은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얘가 검은색이라면 흡수하기만 하지 반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완전 오리지널 블랙, 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검은색은 대부분 100%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100% 검은색인 물체가 있다면 얘는 100% 흡수할 거야. 그런 가상의 물질을 흑체라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흡수한 빛과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방출을 하게 돼서 흑체 3켈빈에 해당하는 흑체가 내뱉는 그러한 빛의 파장, 그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와 동일하다. 그건 뭐야?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에 해당한다. 저 멀리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빛이 3켈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었다. 그 말은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것을 발표한 후에 정말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봤다라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위성이 코비 위성입니다. 코비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관측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요거를 지금 막 따지고 보시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3켈빈 흑체의 복사 곡선이고, 이것이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값이다. 보면 어때요? 검은색을 이은 게 빨간색 선과 일치하죠. 이게 뭐예요? 관측된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같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잠깐 볼게요. 코비 위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WMAP,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후에도 플랑크 위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우주 배경 복사 분포를 관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이 그림을 보고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3켈빈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서 오는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고 한다면 이 색깔이 완전히 다 같아야지. 왜 지금 이 색깔을 보면 이렇게 울긋불긋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울긋불긋하잖아요. 이게 울긋불긋해.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첫 번째, 이제 이런 위성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3켈빈이 아니라 2.7에 가까워라는 거를 또 하나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얘가 완전히 3켈빈 혹은 2.7켈빈으로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으면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밀도가 균일하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밀도가 아주 약간이라도 불균일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중력도 발생하고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도의 차이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동일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관측할 땐 동일한 줄 알았어요. 동일해서 그럼 물질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약간의 불균일이 있다라는 거를 정밀한 위성을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 플랑크 위성을 통해서 관측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고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일종의 밀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밝혀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좀 쉽게 배우고 있지만 우주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던 것이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빅뱅 이론이 있다는 건 알겠고 빅뱅 이론이 검증도 되는데 빅뱅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균일한데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만 살짝 그 미세한 부분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만 년에서부터 현재 이르는 이때 지금 현재 우리는 3켈빈에 해당하는 이런 온도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요.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으로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과 뒤에 있는 심화 과정의 내용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중복 확인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페이지 수에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위성을 조금 비교해 본 거예요. 세 개의 위성을 비교해 봤더니 코비로 관측을 하니까 그 불균이란 정도가 사실 약간 뭉뚱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불균이란가? 이 부분은 뭐 대충 균이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W맵으로 관측을 했더니 그 불균이란 정도가 많이 나타났고 최신 2013년에 발사한 플랑크 위성을 통해서는 그 불균이란 정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므로 우리 모두가 그 사실들을 사실로 그 내용들을 사실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어느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가와 나 원자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원자 핵에 양성자 딱 하나 있는 거 누구였죠? 네,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여기다 써줄까요? 네, 수소. 나의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가 되겠죠. 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소의 종류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양성자의 개수로 판단하고 이 양성자의 개수가 나중에 우리 주기표 배울 때 배우게 될 원소 번호와 일치한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가와 나 원자의 질량을 비교하여 부등으로 나타내시오. 누가 봐도 누가 많아요? 누가 봐도 가보다는 나가 훨씬 많죠. 네, 헬륨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낮아졌고 문제마다 이게 딱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38만 년 3000켈빈 계속해서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 핵과 무엇이 결합했냐면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되겠죠.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생성된 이후부터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빛을 우리가 관측하게 되었고 그 빛을 우리가 이거 칸이 작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까요?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헬륨 원자 핵은 우리 지난 시간에 생성이 됐어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죠? 뭐가 생성됐다고요? 원자가 생성됐다고요. 원자가 생성된 게 왜 빛이 나가게 했다고요? 전자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헬륨 원자 핵 갖고는 헬륨 원자 핵의 생성 시기에는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니은 온도 약 3켈빈인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아까 그래프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디귿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계속해서 짧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짧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짧아진 게 아니라 파장이 길어졌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선생님 3000켈빈에서 3켈빈 온도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뭐 이렇게 작아진 거 아닌가요? 작아졌으니까 길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짧아진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숫자가 작아지는데 길어지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라는 것은 길어져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훨씬 더 에너지가 높고 온도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은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보라색을 넘어서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은 파장이 굉장히 짧고 강하고 온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빛은 약하고 온도도 낮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생성.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생겨난 것이 오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과정을 보면 쿼크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했고 그 기본 입자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 강핵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원자를 이뤘다. 오늘은 두 가지 원자, 수소와 헬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최초의 빛을 우리는 현재 3켈빈의 빛으로 관측하게 되고 그것의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가 빅뱅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플리스 베스트 한번 보시죠. 38만 년 3000켈빈 이 숫자 여러분 지금쯤이면 외울 수 있었겠죠? 여러분은 천재니까요. 자, 이때 원자가 생성됐고 전자가 원자에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고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하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요점은 굉장히 명확하죠. 기본 입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입자들로 점점 뭉쳐가고 그것이 오늘 배웠던 원자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 최초의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원자까지 나오면 사실은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 원자들을 조금 더 좀 심화해서 조금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심화해서 그리고 빅뱅 이론의 요 증거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의 증거가 또 다른 증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원자들의 질량비거든요. 이 질량비를 어떻게 관측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질량비를 어떻게 관측했을까? 그게 바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인데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